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지금 이제 비례정당을 저희가 플랜 B로 창당을 준비하고 있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제도 이렇게 만들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민주당의 정확하게 말하면 이재명 대표의 독재입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되나요? 그게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조국 같은 분이 배지를 달 수 있고, 그리고 민주당조차도 엄두를 못 내는 친북 운동권들이 비례정당으로는 기웃기웃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정치를 망칠 것이기 때문에 이 제도는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현실 세계에서 민의를 반영해야 되는 집권 여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플랜 B로서 비례정당은 필요하죠. 지금 그 사안 있지 않습니까? 소위 말하는 검언유착으로 그 본질을 모았습니다. 권력과 일부 언론이 권언유착을 해서 조국 수사를 했던 저에게 보복하기 위해서 공작 아니었습니까? 본질은 그거였죠. 저의 개인 의견이 아닙니다. 저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의 수사심의위원회가 무혐의 결정했고, 문재인 정부의 검찰이 무혐의 결정했습니다. 장관차 아웃도 몇 번이었죠. 그리고 구속까지 됐던 채널A 이동재 기자도 무죄 확정됐습니다. 본질이 권언유착 공작을 했다는 이미 드러난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창피함을 모르고 아직도 그런 얘기하는 건 한심하게 생각합니다. 이차를 말씀드리면 전과 사범에 수많은 중범죄로 재판받게 바꾸고 수사받으면 휴대폰을 숨겨야 한다고 감히까지 하시던 분입니다. 대표로 있는 민주당죠. 그 민주당과 이재명의 민주당과 2심 실형받고 민주당 이중대가 되기를 호소하고 있는 조국, 그리고 지금 이 위성 정당의 시장판에 한몫 뛰어보려고 하고 있는 극렬한 친북 중북 성향의 운동권입니다. 저는 이번 4월 10일에 총선거에서 민주당의 진영은 완성됐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아무 말 대잔치. 그는 쉴 새 없이 지저댔습니다. 왈왈왈. 대체 뭔 소리를 하고 있는 걸까요? 이미 4년 전에 양당 합의로 만들어진 비례대표 선거제도가 왜 이재명 대표의 독재라는 거죠? 진심 저 머릿속에 무엇이 들어있나 궁금합니다. 오로지 상대를 비판하고 깎아내리는 것이 자신의 존재감을 알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매일같이 지저대는 소음과 같은 헛소리에 이젠 진짜 이골이 날 지경입니다. 이게 국민들에게 정치 혐오를 불러일으켜 정치 참여를 못하게 하고 더 나아가 정치에 무관심하게 만들어 투표율까지 저조하게 만들려는 큰 그림일까요? 이자는 자신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이야기해 본 적은 있나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어떤 정치를 해나갈지 그는 단 한 번도 이야기해 본 적이 없는데요. 오로지 이재명, 오로지 운동권, 오로지 개딸 전체주의, 이제는 조국까지 싸잡아 비판하는 일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아는 게 없으면 누구에게라도 좀 배워야 하는 거 아닐까요? 지금 그가 하고 있는 게 정치입니까? 어디 이런 시정잡배가 등장해 온 나라를 매일같이 정치 혐오로 가득한 난장판으로 만들어버리고 있는 걸까요? 정말 보다 봐줄 수가 없는데요. 도대체 검사질을 이런 생각과 마인드로 해온 걸까요? 그러니 그의 수사가 정치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정치검사라는 오명을 얻은 거겠죠. 할 줄 아는 게 트집 잡고 비판하고 쌩떼 쓰는 거 말고 뭘 할 줄 아는 걸까요? 거기에다 연기도 발연기. 더 봐줄 수가 없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1월 31일 날 손준성 검사에 대해서 법원은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판결문에 등장하는 후배 검사, 사실상 손준성 검사의 지휘를 받고 있던 성상욱 검사와 임홍석 검사에 대해서는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 고발을 하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손준성 검사와 이런 그 수사정보정책관 검사들이 조직적으로 근무 시간에 범죄를 저지른 이유, 범죄 이유, 동기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당시 범행에 따라서 이익을 볼 수밖에 없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한동훈 당시 검사장에 대해서도 공범으로 수사해달라는 고발을 하게 이르렀습니다. 정의당을 탈당한 류호정 전 의원은 14일 젠더 이슈로 갈등했던 이준석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에 합류한 것과 관련해 페미니즘 노선은 포기하지 않았고 개혁신당이 이준석 신당도 맞지만 합쳐진 신당으로 볼 수 있다며 이곳에서 독자적인 세력으로서 제3지대 교섭단체를 이룰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밝혔습니다. 류 전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진행자가 과거 인터뷰를 언급하며 페미니즘 노선 포기하고 이준석 신당에서 국회의원 당선되기 대 페미니즘 노선 고수하고 정의당에서 국회의원 낙선하기 고르기에서 후자를 선택했다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는데요. 그는 이공동 대표와의 갈등에 대해 갈등이 그렇게 있지는 않고 아마 좀 이질적인 조합이 다 합쳐져서 다음 주 정도까지는 각자의 지지층에게 설명하는 시간이 좀 필요한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준석에게는 계륵 같은 존재가 되어버린 류호정.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류 전 의원이 쐐기를 박아버린 겁니다. 이준석 대표 좋아하십니까? 네, 저는 예. 이준석 대표 그리고 뭐 이낙연 대표님 그리고 예. 지금 금태섭 대표님 다 사랑합니다. 지금 네. 갈등이 좀 있잖아요, 사실. 아니 저는 그렇게 있진 않고 지금 예. 아마 좀 이질적인 조합이 이제 다 합쳐졌잖아요.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뭐 한 주 다음 주 정도까지는 예. 각자의 지지층에게 이렇게 좀 설명하는 시간이 좀 필요한 거라고 보고 있어요. 사실 또 이제 뭐 여기저기서 뭐 젠더 갈등을 염두에 두고 예. 양당이 아마도 뭐 가장 그 개혁신당이 다시 도로 분열하기를 바라고 있을 거고 예. 언론도 뭐 그런 헤드라인을 염두하고 이제 저에게 많은 질문들을 좀 해오시는데 예. 저는 응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저도 먼저 이렇게 태도를 바꾸겠다고 나오고 있는 거고 예. 그래서 적어도 이렇게 좀 첨예한 갈등일수록 오히려 절제하고 공존하려는 태도를 제가 가져야겠다 생각이 있습니다. 이준석을 사랑한다고 말한 류호정. 그러고 보면 잘 어울리는 것도 같은데요. 이로써 이준석 지지자들의 개혁신당 탈당은 더 가속화되고 이대남으로 불리는 당원층의 붕괴가 이어질 듯 보입니다. 앞서 이공동 대표는 지난 12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류 전 의원의 생각, 특히 젠더관이나 이런 것에 대해 제가 동의하는 부분은 많지 않을 것이라며 류 전 의원의 주장들이 개혁신당 내에서 주류적인 생각이 될 수 있느냐에 대한 가능성이 약하다고 본다고 발언한 바 있는데요. 류 전 의원은 이에 대해 저는 이공동 대표의 상황 자체를 조금 이해하고 있는 편이라며 정의당을 떠날 때 제 지지자들 중에서도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공동 대표의 지지층은 저보다 훨씬 크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지금 개혁신당 지지층이 불만이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 그런 설명을 하다 보니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다고 생각한다며 제가 정의당에 있을 때부터 주류가 아니기도 했다고 덧붙였는데요. 류 전 의원은 이번 주는 이낙연, 이준석 공동대표, 조홍천 의원, 금태섭 전 의원 모두 기존의 지지층에게 제3지대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우리가 왜 모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야 하는 주라고 생각한다며 이제 하나로 합치기로 했고 같이 하기로 했기 때문에 잘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젠더 갈등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 기회를 빌려서 이야기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며 이왕의 개혁신당에서 만나게 됐으니까 이런 문제도 잘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첨예한 갈등일수록 오히려 절제하고 공존하려는 태도를 제가 가져야겠다고 말했습니다. 권력이 이렇게 한 사람의 철학과 가치관마저 무너뜨릴 줄은 몰랐는데요. 국회의원 자리가 좋기는 좋은 모양입니다. 모든 걸 다 내다버려도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권력. 개혁신당은 이런 기회주의자들이 뭉친 정당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류호정이 이준석을 사랑한답니다. 우리는 이걸 쉽게 말해 찜 붓는다고 하죠. 이준석에게 찜 붙어버린 류호정. 이준석의 앞길이 캄캄해 보입니다. 끝으로 14일인 오늘 국민대학교 졸업식에 참석한 가수 이효리 씨가 후배들을 위해 졸업식 연설을 했는데요. 너무 감동적이고 인상적이어서 함께 봤으면 합니다. 한동훈 국힘당 비상대책위원장도 꼭 봤으면 하는데요. 진정성이 무엇인지, 왜 이효리 씨의 연설이 화제가 되고 있는지 새겨봤으면 합니다. 국어사전에 연설이란 여러 사람 앞에서 자기의 주의나 주장 또는 의견을 진술함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주의, 주장, 의견. 근데 사실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이 누가 자기 주의, 주장, 의견을 저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특히 길게 말하는 거는 더더욱 싫어하는 스타일인데요. 처음에는 그냥 들은 척하면서 들을 수 있지만 계속 그게 반복되면 그 사람 안 만나고 싶습니다. 너는 너고 나는 난데 도대체 왜 내가 너의 일장 연설을 들어야 되지? 약간 머릿속에 늘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회생활 하면서 그런 분들을 종종 만났지만 사실 그런 분들은 저에게 큰 임팩트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주장이나 주의는 뒤로 하고 저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주시는 분들, 누구에게 말로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보여주시는 분들이 저에게는 더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께 연설을 늘어놓고 싶지가 않네요. 어차피 여러분들도 제 얘기 안 들을 거잖아요. 맞죠? 사랑하는 부모님 말도, 제일 친한 친구 말도, 심지어 공자, 맹자, 부처님 같이 훌륭한 성인들이 남긴 말도 안 듣는 우리가 뭐 좀 유명하다고 와서 떠드는데 들을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냥 여러분 마음 가는 대로 사십시오. 여러분들을 누구보다 아끼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건 그 누구도 아닌 여러분 자신이며, 누구의 말보다 귀담아 들어야 되는 건 여러분 자신의 마음의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나보다 뭔가 나아 보이는 멋진 누군가가 멋진 말로 나를 이끌어주길, 그래서 나에게 깨달음을 주길, 그래서 내 삶이 조금은 더 수월해지길 바라는 마음 자체를 버리십시오. 그런 마음을 먹고 사는 무리들이 이 세상에는 존재하니까요. 그런 무리의 먹잇감이 되지 마십시오. 나는 나약해, 나는 바보 같아, 나는 더 잘할 수 없는 사람이야 같은 부정적인 소리는 진짜 자신의 소리가 아닙니다. 물론 저 또한 그 소리를 듣고 흔들리고 좌절하고 하지만 그 소리 너머에 진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넌 잘하고 있어, 넌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라고 목청 터져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이제 조금씩 느낍니다. 그 너머의 소리는 늘 나를 아끼고 사랑하고 언제나 내가 더 좋은 길로 갈 수 있도록 항상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귀를 꼭 기울여 보세요. 지금은 너무 작아서 못 들으실 수 있지만 믿음을 갖고 계속 들어주면 그 소리가 점점 커짐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나를 인정해주고 사랑해주는 내 안에 그 친구와 손잡고 그대로 쭉 나아가세요. 이래라 저래라 하는 척, 이래라 저래라 위하는 척 하면서 이용하려는 잡다한 소리 흔들리지 마시고, 그리고 웬만하면 아무도 믿지 마세요. 우리는 가족이다 하며 가까이 다가오는 사람 더 조심하세요. 누구에게 기대고 위안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인생 독고다이다 하시면서 쭉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정말 소중한 인연을 잠깐씩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럼 또 위안받고 또 미련 없이 자기 갈 길 또 가야죠. 저는 말에는 그렇게 큰 힘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몸소 체득한 것만이 여러분 것이 될 것입니다. 나아가서 많이 부딪히고 많이 다치고 많이 체득하세요. 그래서 진짜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보세요. 따뜻한 마음으로 늘 바라보고 응원하겠습니다.